자, 그 동시행항변권 199페이지 위에 법조문 한번 볼까요? 조문 항상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번에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아. 즉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다 보면 뭐 전항, 전조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법조문이 예를 들어서 536조 요게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또 뭐 1, 2, 3 이렇게 해서 몇 개 적힐 수 있죠. 그걸 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1항 1호, 1항 2호. 그런데 536조 2항에서 1항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싶죠. 1부는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복할 거 뭐 있나? 전항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전항은 여기죠. 그럼 앞으로 537조에 가서 또 전조문하고 비슷한 소리를 할 때가 있죠. 그럼 전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전조 중에서 1항만 따고 싶을 때는 전조 1항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저 좀 먼 536조에 있는 이야기를 700몇 조에 가서 하고 싶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조라고 하기는 너무 멀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 780조에서는 5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같이 좀 쓰자 이렇게.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중에 법조문을 제대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해줄 겁니다. 자, 동시행항변권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또 지었죠. 요거는 십자는 딱 꺼놓고 머릿속에 채워야 됩니다. 딱 몸에 붙여야 돼요. 아예. 자, 동시행항변권이 성립 요건이 쌍무계약이라 해야 됩니까? 그럼 쌍무계약일 것. 요걸 좀 풀어서 주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있을 것. 이 말이죠. 존재할 것.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있어야만 동시행이 된다. 갑도 의무를 지고 을도 채무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는 안 논단 말이에요. 너무 쉽거든 사실은. 지금은 몰라도 공부가 조금 되면 이런 정도의 수준은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머릿속에서 이제 응용을 하면 갑이 2월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서 갑은 의무를 지고 있고 을은 의무를 안 졌단 말이에요. 쌍무계약입니까? 편무계약입니까? 그런데 4월 달에 갑과 을이 만나서 또 다른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는 을만 의무를 지고 갑은 의무를 안 졌단 말이에요.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편무계약 두 개죠. 그런데 어쨌든 갑도 의무를 한 개 지고 을도 의무를 한 개 졌나요? 그럼 나중에 6월 달에 만나서 갑이 을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의무를 지지 않으면 나도 의무를 지지 않겠다라고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서로 대가가 된다 안 된다. 당신이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신이 지니까 나도 진다는 대가성이 없었죠. 이게 말이 어렵죠. 대가란 말이. 우리 쉽게 갈까요? 자, 가장 편하게 기본적으로 계약이 하나라 해야 된다, 두 개라 해야 된다. 한 개의 계약에서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개의 계약에서 서로 의무를 져야 동시행이 나오는 거지. 이건 한 개의 계약이다, 두 개의 계약이다. 그럼 시험에 별개의 계약으로 서로 간에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그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 이렇게.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다. 정답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답으로 나오는 게. 그럼 이런 게 시험 나오지 요게 시험 나오진 않는다.
당연히 쌍무계약이라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서로 주고받을 날짜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당신이 안 가져오니까 나도 못 가져온다. 잔금 줄 날짜가 6월 1일이면 등기 전 해줄 날짜도 6월 1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줘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먼저 주는 게 선행이죠. 그럼 선행 의무가 없어야 동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나도 줄 날짜가 됐지만 상대방도 줄 날짜가 돼야 됩니까?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법조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536조 다시 읽어보시면, 자,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서로 주고받을 날짜가 돼야 동시행이 나오지. 나는 줄 날짜가 돼도 지는 줄 날짜가 안 됐으면 동시행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럼 서로 주고받는 날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뒤집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줘야 됩니까? 서로 주고받는 날짜가 다르다면 누군가는 먼저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행이잖아요. 그럼 선행 의무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에, 자,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을 부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주고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특약을 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주고받지 않기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놓으면 O다, X다? O죠? 자,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특약 두 글자로, 이거 두 글자로 하면, 그래서 별 것도 아닌데 외상은 동시에 주고받는다, 먼저 주는 거다. 그 먼저 주는 거니까 동시에 주고받는 걸 부정하는 특약이잖아요. 그럼 글자 바꿔놓고 보면 외상은 가능하다, O다, X다. 이렇게 쉬운 것을 법률 용어로 배우니까 그걸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특약, 이렇게 배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외상은 선행 의무가 있다, 없다? 월급은 돈은 뒤에 주고 라면하고 쌀은 먼저 주기로 하는 게 외상이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주기로 했죠? 그럼 한쪽이 선행 의무를 진 거다, 안 진 거다? 그 말이잖아요. 빙빙 돌았는데 별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의무가 없을 것. 그럼 이게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너무 쉬웠어. 동시에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럼 혹시 먼저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먼저 주기로 특약을 해놓고도 뒤에 가서 네가 안 주면 내가 안 준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지 약속을 지가 깨트린 거죠. 이런 게 시험 나오겠지. 왜 인정해 주는지. 그럼 가바구라고 처음에 계약하기를 항상 을이 1일날 라면하고 쌀하고 주기로 하고 돈은 15일날 결제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동시행입니까? 선행입니까? 그럼 먼저 물건 주고 돈은 뒤늦게 받기로 했죠. 외상이죠. 1년 동안 거래하다가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1일날 자전거에다가 라면하고 쌀하고 싣고 갈 수 있죠. 싣고 가서 내려놓으려고 보니까 저번 달과는 달리 채권자들이 빚잔치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있으면 이 생각 들까요? 이거 내려놓으면 이번 달은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저번 달과는 다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돼서 신용 불량이 우려되면 갑이 쌀하고 라면 내려놔라고 해도 어른 먼저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이번 달에는 안 된다, 이번 달에는 현금을 받아야만 준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가 한 약속을 자기가 스스로 깨뜨리죠. 그 이유는 불안해서.
돈 못 받을까 봐 불안해서 그렇죠. 이런 걸 불안해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예입니다. 자, 아까 536조 2항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면 선행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처럼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먼저 주기로 해놓고도 동시행을 주장하는 예외란 말이에요. 불안의 항변권. 시험 나와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들을 때 어렵지만 왜? 시험장에서 풀다 보면 불안해져. 저절로 불안해지니까 괜찮아. 읽다 보면 뭐지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자, 이 동시행 항변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4월 1일 날 소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5월 달에 가져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가져다 주니까 외양간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받기를 거부하면 수령지체죠. 그럼 약속을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갑이 다시 집에 갔다가 다음에 한번 소를 몰고 또 가겠죠. 다음에 소를 몰고 다시 갔을 때도 또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하면 헛걸음을 한번 더 해야 되죠. 그래서 갑이 이번에는 빈손으로 먼저 동정 파악하러 갈 수 있을까요? 전화하면 된다, 안 된다? 전화하면 알죠? 그런데 이 판례가 나온 게 1970년대 초란 말이에요. 70년대 초에 휴대폰 없죠? 전화기 없는 집도 수두룩했죠? 그러니까 직접 가봐야지 전화해서 될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딱 갔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니까 을이 뭐라고 할까요? 소는 소 들고 갈 때는 집에 가라더만 빈손으로 가니까 소는 왜 안 갖고 왔냐고 묻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이죠. 니도 양심 있으면 우선 돈부터 좀 내놔. 나 집에 가서 소 가지고 올게. 을이 미쳤냐? 나는 소 받기 전까지는 돈 못 준다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과거에 한번 받기를 거부했잖아요.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동시행 항변권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게 시험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과거에 한 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서 빈손으로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럼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문장이나 과거에 한 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한 말은 판례를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불러준 겁니다.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동시행이란 말이에요. 동시행 항변권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시험에 나온다. 자, 세 번째. 자, 이런 동시행 항변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요? 돈 줄 날짜에 돈을 안 주면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원래는. 줄 날짜에 안 주면 채무불행이죠. 그런데 소를 못 받아서 안 주면 동시행 주장하는 거죠. 그럼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줘. 왜? 상대방이 안 주니까 나도 안 주는 건데 내가 책임을 왜 주냐고. 그럼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은 채무불행 책임을 지는 거다, 안 지는 거다? 안 진다. 자, 우리 저 십자를 딱 꺼놓으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안 주면 채무불행 책임을 져서 해제나 손해배상을 당하죠. 근데 지금은 네가 소를 안 주는데 내가 돈을 왜 줘? 난 책임 안 져. 왜? 네가 소만 갖다 줬으면 나도 돈 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채무불행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조금만 1년을 좀 익어주면요. 자, 기본적으로 겹치기 출현이 있다, 없다? 서로 겹치기 출현이 있다, 없다?
원래 원칙은 304호에 방 잡았는데 303호 들어가 잡으면 큰일 납니다. 사고 터지죠. 그럼 한 번 방을 잡으면 방의 위치가 변하지 않죠. 305호까지 왔다는 것은 303호를 통과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지니까 동시행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걸렸으면 여기 못 들어오잖아 지금. 뭐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해되려면 1년 걸립니다. 저 십자 하나 딱 그려놓으면요 하나하나 우려먹을 게 엄청 많아.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자, 채무불이행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참고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 준다, 채무불이행이죠. 없어서 못 준다, 채무불이행이죠. 왔는데 작게 왔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있는데 안 주는 채무불이행을 우리는 이행지체, 없어서 못 준다가 이행불능, 오기는 왔는데 적게 오는 게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면 채무불이행 책임 안 진다는 말이나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으면 이행지체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자, 199페이지 봅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했나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했나요? 상대방이 지는 안 주면서 내한테 달라고 하면 네가 안 주는데 내가 왜 주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동시행이죠. 효력, 이행 거절 권능. 동시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영기적 항변권이지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권리는 아니다. 아까 일시적, 영기적이라고 했지 영구적이 아니라고 했죠. 자, 2번.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비록 자기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 안 진다, 이행지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을 우리가 남한테 외치는 건 폼으로 외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줘야 될 날짜에 주는 게 맞았는데 안 줘도 당당한 것. 왜? 네가 안 줘서 나도 안 주는 거니까. 그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를 받아놓고 돈 안 주면 채무불이행 책임진다 안 진다? 지야지. 지는 받을 거 받아놓고 안 주면 채무불이행 책임져야죠. 근데 상대방이 안 줘서 나도 안 주면 그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동시행 항변권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법정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럼 갑이 을한테 소 한 마리를 사고 팔았는데 갑이 을한테 가서 돈 달라고 요구하면 을이 소 받기 전까지는 돈 못 준다 소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럼 갑은 소를 데리고 가서 돈 받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소는 안 주고 바로 돈 못 받았다고 을한테 대금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송을 가면 판사님은 실제로는 이 갑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 갖고도 을이 왜 돈을 안 주고 있는지 진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거 보면 매매계약서 있고 소하고 돈하고 오고 할 날짜 있는데 지금 돈을 안 준 거잖아요. 돈을 줬으면 영수증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님은 갑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도 진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을을 불러서 왜 돈 안 줬냐 물었을 때 을이 침묵을 해버리면 을은 패소입니다. 그럼 판사님은 진실을 아는데도 패소시킨다는 거죠. 그럼 을은 법정에 출두해서 떠들어야 된다 안 떠들어야 된다?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고려하지 못한다.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떠들어야만 대답해 주지. 판사님은 심판 보는 자지 판사님은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반드시 떠들어야 되죠. 그래서 판사님이 그
진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소송은 떠들어야만 진행된다는 거. 자, 그럼 자, 갑이 A를 살해하는 장면을 판사님이 지나가다가 을을 살해하는 장면을 A 판사가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목격을 했는데 3개월 뒤에 이 갑이 잡혀서 이 소송이 내한테 배당이 됐어. 그럼 이 판사님은 갑이 살인자라는 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다른 증거가 없죠? 갑은 유죄다 무죄다? 무죄. 왜? 판사님은 정인이 될 수 없거든. 증거 없으면 무죄입니다. 판사님이 진실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죄라. 그런데 이 판사님은 목격은 했나요? 그럼 자기 사건에 배당이 되면 법원에다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번 사건에서 저 좀 빼주세요 라고 기피 신청을 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 사건의 재판에서는 안 됩니다. 기피 신청을 해서 받아주죠. 그럼 이제는 이 사건이 B 판사님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죠. 자, B 판사님의 사건에서는 A 판사님은 판사님이다, 일반인이다. 그럼 이제는 이 사건에서는 이분이 정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정인 신청해서 나 저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데요. 정인 신문하고 정인 선서하고 이제는 죽이는 걸 봤다라고 하면 돼. 자기 사건에서는 못합니다. 이런 게 법이에요. 굉장히 복잡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저놈 죽일 놈인데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 그럼 여러분도 떠들어야 되나요? 니 왜 안 줬어? 돈 물으면 아니 소를 받아야 주지 소를 안 주는데 제가 왜 돈을 줍니까? 이렇게 법정에서 떠들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떠들어야 돼요. 법정에 가서 제가 동시행 항명권 있는데요 하지 마시고 소 안 줘, 소 못 받아서 돈 못 준다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거기 가서 동시행 항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니 그 집에서 왜 안 나갔냐? 내 집인데요 하면 될 걸. 제가 소유자입니다. 법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법정에서는 절대로 법 아는 티를 내면 안 돼. 거기 내빼놓고 다 법 아는 사람들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법률 전문가인데 내가 그거 왜 법 아는 척을 해? 법을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파출소에 애 잡혀갔는데 애가 누군가를 폭행했잖아요. 그 옆에 가서 조수 꾸미는 걸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조수 꾸미면 안 돼요. 아니 왜 지금 일몰이에요 일몰. 다시 반밖에 안 됐는데 아직 해가 지려면 10분 남았구만. 일몰 후에 애를 패면 특가법으로 갑니다. 대낮에 편 거하고 달라. 거기서는 특가법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떠들어야 돼. 그래야 경찰이 보고서는 이분이 뭐 좀 안 해. 조심을 해. 파출소에서는 있는 티를 다 내고 아는 티를 다 내야 돼. 판사님 앞에 갈 때는 조용히. 재벌들도 조용히 앉아 있는데 그거는 재벌들도 휠체어 타고 와서 불쌍한 척 다 하고 앉아 있고 조용히 입 닫고 있는데 그거 뭐하러 떠들어 거기서. 법정에서는 조용히. 떠드는 건 경찰에서는 청와대 전화 걸고 뭐 해야지. 쇼를 해야지 뭐. 그렇다 나왔다 뭐. 자, 법정에 불출석해서 소송 깨지는 경우 많을까요? 많아요. 민사는. 자, 서울에서 소송을 합니다. 저 경남 사천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30만 원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자, 나 이 사천 지원에 가려면 하루 결근해야 되죠. 결근계 내고 차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죠. 갈아타고 가니까 판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 사실 서면 제출한 대로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서면은 미리 보냈으니까. 무슨 보냈잖아요. 나 돈 빌려준 적 없다고. 그 보내준 대로 인정합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나 오늘 뭐 했나요? 예 한마디 하러 지금 결근계까지 내고 갔죠. 그럼 갑니까 안 갑니까? 30만 원이면 귀찮아서 안 갈 수도 있죠. 이렇게 3번 불출석하면 깨집니다. 소송. 그냥 깨죠. 아무 이유 없이. 자, 그런 게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요?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법원에서는 반드시 떠들어야만 대답하지 진실을 갖고 재판하지 않죠. 이런 게 얼마나 웃기는 사건이 있느냐면, 자, 갑이라는 자가 40년 전에 행방불명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돈도 안 되다가 40년 지나니까 개발돼서 200억을 해. 분당에 있는 땅이겠지 뭐. 평촌에 있는 땅이겠지 뭐. 삼본에 있는 땅이겠지 뭐. 강남 40년 전에 이거 미나리 밭이잖아요. 그런 땅이겠지 뭐. 그래서 이 갑이 살고 있던 집은 폐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익운동, 빨치산 운동 하다가 해놓으니까 온 친척들이 다 풍비와 확산 나서 흩어지고 없어. 자, A와 B가 친구인 B를 이 안에 폐가에 들어가 살게 합니다. 그리고 A가 갑을 향해서 산을 팔았으면 빨리 등기를 넘기라. 왜 돈만 받고 안 넘기냐고 등기 청구 소송합니다. 판사님은 갑이 40년 전에 행방불명됐는지 몰라. 법원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소장 서류가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오겠죠.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송달불능이 되면 소송이 진행이 안 돼. 근데 지금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B가 받을 거잖아요. 받았죠. 그럼 법정에서는 받았으니까 소송이 진행되나요? 그런데 갑은 실제로 출석한다 불출석한다? 갑은 40년 전에 행방불명됐으니까 출석할 리가 없죠. 첫 번째 불출석, 두 번째 불출석, 세 번째 불출석, 끝. A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가 됩니다.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로 끝. 자, 우리 이제 배운 거 볼까요? 이행 판결은 승소 판결 나면 소유자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죠. 다만 이제는 공동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럼 A 혼자 단독으로 가서 저 200억짜리를 지 앞으로 등기를 받아.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남한테 150억에 팔고 도망가.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완벽하게 사기쳤죠. 이렇게 150억짜리를 딱 해먹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30년 전에 이 판례니까 30년 전에 150억이니까 지금 얼마 가치일까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몇 천억짜리 가치잖아. 이렇게 다단계 사기치죠. 다단계 하려면요, 다단계 하는 애들만 40명 이상 있어야 돼. 다단계 하나 치려면 각 지역에 센터장 있어야 되지, 무슨 바람잡이 있어야 되지, 많아야 돼. 게다가 중간에 처음에는 이자 많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밑밥 많이 뿌려야 되죠. 그러니까 다단계 어지간히 해서 400억짜리 다단계 터지면요, 나간 거 따지고 뭐 하고 40명 나중에 나눠먹는 거 생각하면 한 명당 돌아오는 게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다고 또. 근데 얘 둘이는 깨끗하게 하고 갔잖아. 둘이서 150억 들고 갔잖아요. 지금 가치로 수천억. 사기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사기 진짜 머리 좋아야 쳐요. 나는 내가 다단계, 그 옛날에 다단계 비슷한 거 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저걸 듣고서 돈을 투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야, 전부 그 박수 치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가자 하니까 봐봐라, 내가 가자 집에, 이거 아니다니까, 이거 아니다 소리 하면 안 된다, 진짜 봐봐라. 그 친구가 빠지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걔도 많이 배웠거든. 배운 거 상관없더라고. 아무리 양해했던. 그래서 거기서 싸움하다가 거기서 가자 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좀 이상해지잖아요. 더 가자 소리도 못해. 그래서 그냥 가자 하니까 안 오니까 나 나갔어. 나하고 신고해보잖아요. 신고는 해야 될까? 그래도 친구인데 살이 나야지. 자, 그래서 이제 신고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더라고. 왜? 유사수신 그거 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걔들이 제대로 할 리도 없고. 자,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죠. 그럼 이제 그 3번에 소송상의 효력을 보면,
동시행 항변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볼까요? 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자, 이런 만약에 문장이 나왔다면 공부 처음 합니까? 처음 하나요? 공부 아는 단어 찾아봐요. 모르는 단어 말고 아는 단어. 동시행 항변권 지금 배웠죠? 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붙었다는 말은 모르겠죠? 자동 채권 처음 듣나요? 상계 처음 듣나요? 그럼 아는 거 뭐 있나요? 그럼 이 문장은 해석 불가능이죠? 우리 이게 해석이 되려면 이제 1년 동안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습니다. 장사하다 보니까. 을도 갑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습니다. 상인들끼리 서로 간에 미수금 떨궜습니다. 연말에 결제해야 됩니까? 그럼 갑이 007 가방에다가 5만원짜리로 1억을 은행에서 찾아서 을한테 갖다 준다, 안 갖다 준다? 갚아야 되죠? 그럼 을이 세봅니까, 안 세봅니까? 세야지. 1억인지 뺐는지 알 수 없잖아요. 다 세고 나서 을이 니 안 가냐 집에? 나도 1억 받을 거 있잖아. 그렇지. 다시 1억을 줍니까? 갑이 다시 1억을 센다, 안 센다? 세야지. 중간에 몇 개 뺐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집에 와서 불 끄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갑은 오늘 무슨 짓을 했을까요? 네?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한 거 생각하면 무슨 짓 했다? 미친 짓. 근데 뭐 했지? 갑 을한테 전화해서 니 내한테 1억 받을 거 있지? 장부에. 나도 니한테 1억 받을 거 있는데 서로 제하자. 끝난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뭘 돈을 들고 갔다가 세고 들고 왔다가 세고 이 짓을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자, 그럼 서로 받을 게 있으면 상호 제하는 게 편합니까? 이게 상계라. 상인들 간에 하는 상호 계산을 줄여버리면 상계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계산하는 것. 자, 우리 이런 거 살아가면서 이런 이론이 발전된 걸 문명의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공과금 내는 거, 계좌이체하는 거, 결국 은행에 돈 넣어놓고 누군가한테 내야 될 돈을 거기서 체감해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동으로. 결국 이런 이론들이 발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손으로 움직여서 갖다 줄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만 해버리는 게 편하더란 거예요. 자, 그럼 갑이 을한테 먼저 제하자. 자, 제하자라고 하면 이 갑이 받을 채권은 갑도 채권이고 을도 채권이죠. 갑이 먼저 했죠. 먼저 하는 쪽을 스스로 움직일 동, 자동 채권. 그럼 을은 당했죠. 수동 채권. 그럼 만약에 을이 갑한테 전화해서 제하자고 했으면 을이 자동, 갑이 수동. 자동과 수동은 정해진 게 아니라 먼저 하는 쪽이 자동인 겁니다. 이게 자동 채권, 수동 채권. 자, 이제 여기에 집어해 볼까요? 자, 2월 1일 날 매매를 해서 갑은 소를 줄 의무를 졌지만 대금 5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소를 주기만 하면. 자, 이거는 그냥 받는 거다, 소를 줘야 받는 거다. 그럼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그럼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요 채권인데 4월 1일 날 갑과 을이 다시 만나서 돈 빌리는 계약을 하나 더 하고, 처음에는 매매를 했지만 돈 빌려 쓸 수 있죠. 을이 돈 빌려줬습니다. 500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500만 원 받을 거 있다 없다? 을도 500 받을 거 있고 갑도 500 받을 거 있나요? 있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전화가 한 통 왔어. 갑한테. 을이 전화 한 통화를 딱 받으니까 갑이
나도 500 받을 거 있고 니도 500 받을 거 있는데 서로 제하자 하면서 제하더라고. 이렇게 서로 받을 거 있죠? 서로 제했죠? 소 어디 있나요? 소 지금 누구한테 있나요? 우리 서로 제했으니까 서로 받을 돈은 사라졌죠?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상한데? 잠깐만. 정상으로 됐더라면 갑이 내한테 소 갖고 오잖아. 그럼 난 그때 돈 주는 거잖아. 그럼 지는 내한테 갚아야 되잖아. 소가 넘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침에 전화 한 통화 받고 나니까 돈은 사라지고 소는 넘어오지도 않았죠? 어른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대.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먼저 움직이는 자동 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하면 안 돼요. 왜? 어른 너무 억울하거든. 자기가 받을 돈은 그냥 받을 돈이고 자기가 줄 돈은 소를 받아야 주는 돈이었죠. 그런데 돈은 사라지고 소는 안 넘어오면 억울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리 아침에 갑한테 전화해서 제하자 이렇게 하면 어리 자동입니까? 그럼 갑이 수동입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왜? 얼 스스로 손해보겠다는 거니까. 자신이 스스로 손해보겠다는 건 말릴 필요가 없지만 원하지 않는 손해를 보지 말란 거죠. 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이 질문 오 믿겠습니까? 오죠? 얼마나 기억할까요? 우리 기억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일단 집에 갈 때는 없죠. 그러면 그래서 외워놓으면 돼. 항자는 없다 이렇게 외웠다가 시험에 이제 이런 문장이 탁 나오면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문장이 나오면 이게 on인지 x인지 찾아야 되겠죠. 내가 외운 거 아니야? 항자는 없다. 맞네. 그럼 시험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항자는 있다? 항자는 없다로 외운 것 같은데 그럼 항자는 있다는 틀렸겠지 뭐. 됩니까? 이렇게 풀면 돼.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실제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실제 나왔는데 수험생이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다고.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더라고. 동자는 없다. 동자는 없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없다가 기억나니까 맞겠지 뭐. 항자는 없다고 가르쳐 놨더만 시험장 가서는 동자는 없다고 풀고 있다. 더 웃기는 게 그래도 답을 맞춘다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줘도 답은 맞춰. 잘못 외워도. 자, 그래서 보기보다 어려운 지문이니까 항자는 없다 하나 외워놓고 안에 내용도 알아야죠. 단 시험 칠 때 아는 걸 떠올려서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총알같이 나오잖아요. 1초, 5초 만에 탁 답이 나오니까.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 중국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 선생님이라고 붙이죠. 그 선생님이라는 중국 글자가 자자예요. 그래서 공자고 맹자고 순자, 열자, 한비자 많죠? 그럼 가봐. 항자가 있는가? 항자가 없어. 아무리 봐도 항자는 없어요. 어떻게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항자는 없다고요 그냥.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권리는 이제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숙달이 되면 이런 거 배우는 거지 이제. 자, 주택을 사고 팔면 주택을 주는 거하고 매매 잔대금 주는 거하고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죠. 근데 내가 이 주택을 살려고 보니까 그 주택에 A라는 자가 느닷없이 가압류를 해놓거나 또는 가등기를 중간에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그럼 나는 이제 갑에게 내한테 잔금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줘서는 안 된다니 그 가압류나 가등기까지 다 지우고 와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동시행이 좀 변했네요. 원래는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었다가 건저당이 붙어있는, 가등기가 붙어있는, 가압류가 붙어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그것까지 말소해야만 동시행이 되나요? 이렇게 한 개씩 조금 더 배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기초 틀을 바탕으로 이런 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 자, 우리가 배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만 해주고 마칠게요. 200페이지 가면 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나요? 붕어빵 2,000원어치 살 수 있나요? 나는 팥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팥을 먹지를 못하는데 붕어빵을 살 수 있죠. 애들 주려고 살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동지네요. 아, 어제가 저녁에 동지입니까? 어제 저녁에도 못 먹었는데 와이프가 줘야 먹지. 지금 우리 와이프가 그거 줄 정신이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 시험 끝났죠?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쇼크를 좀 받죠? 그래서 이제 쌍둥이인데 그 남자 여자 둘이 쌍둥이거든요. 이란성으로. 근데 아들내미한테 공을 엄청 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항상 딸내미가 잘 봐. 그래서 둘 다 공부를 못하진 않는데 어쨌든 딸은 되게 잘하거든요. 내 과목에서 뭐 아직은 어리지만 내 과목에서 한 과목에서 한 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올백 받거든요. 잘해. 근데 문제는 그 아들내미한테 우리 와이프가 항상 공을 들이는데 아들내미는 안 된다네. 그래서 시험 그 발표 나는 날은 좀 열이 많이 받아 있어. 그 내가 그럴 때 괜히,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생은 모른다. 그 초등학생 성적을 뭐 그 성적이라고. 그리고 뭐 네가 가르쳐 줘가지고 점수 나오는 그게 무슨 점수냐. 지 혼자 가서 시험 쳐봐야 점수지. 그러면 엄청 화를 내 또.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마라. 뭐 너 학부모들한테 서로 뭐 잘난 체 하려고 지금 뭐 애들 시험 치게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도 귀에 거슬리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이럴 때. 자, 나는 붕어빵을 못 먹는데 팥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약할 수 있나요? 자기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세상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게 없죠. 다 혼자서 딱 먹으려고 사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장사하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붕어빵을 내 아들한테 갖다 줘야 될 의무를 그 사람이 직접 진다, 내가 가지고 간다. 붕어빵 2,000원치만 사면 그 사람 대구까지 내려오나요? 갖다 주러.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했지만 내가 가져다 주지 그 사람이 가져다 주지 않죠. 그거는 그냥 계약이라. 근데 우리 보험 생각해봐요. 보험은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30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보험회사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병한테 직접 보험금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집니까?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갑은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월 얼마씩 푼돈을 꼬박꼬박 지불할 테니까 나중에 내가 죽거든 목돈을 내 아들한테 주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좀 할래? 라고 요구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요약자입니다. 자, 어른, 그런 보험회사는 그런 약속을 승낙한 자입니까? 그래서 낙약자입니다. 그럼 병은 챙겨가는 자입니까? 그래서 수익자입니다. 이렇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3명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대표가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을 딱 떠올리면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보험계약은 아버지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했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 것은 병이죠. 보험금 탑니까? 보험료 탑니까? 옛날에 그것도 헷갈리는 교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쪽 다 팔았지 자기는. 보험금 청구 살인사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험료 청구 살인사건 이렇게. 근데 보험료 얼마 하길래 저걸 갖고 청구 살인을 하나.
착각을 했겠지. 이제 착각을 했는데 뭐. 자,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활자되기 전에 검수를 했어야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3면 구조로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이라고 했는데, 보험계약 말고 이제 비슷한 거 머릿속에 상상해 보죠. 어떤 게 있는가? 계약은 내하고 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직접 대신 가져다 줘야 될 의무를 지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비슷한 거. 택배. 자, 비슷합니까? 100%는 아니라도 비슷하죠? 이런 걸 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떠올리면 돼요. 퀵 있죠? 자, 장미꽃 한 송이가 왔습니다. 1 붙었어. 그 다음날 두 송이가 왔습니다. 2 붙었어. 100송이 오면 결혼할 수도 있을까요? 100송이 온 날 프로포즈 한다는데 할 수도 있지 뭐. 한 70송이 오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설마다가 계속 송이, 그 장미꽃 송이가 쌓여져 가면 흔들릴 수 있죠. 결혼할 수 있습니다. 퀵하고. 퀵하고 결혼하지 무슨 보낸 사람하고 보낸 사람 얼굴도 못 봤는데 퀵은 100번이나 봤잖아 지금. 퀵하고 하지 누가 뭐. 자, 이렇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3면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걸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낙약자는 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수익자한테 무엇인가를 갖다 줍니까? 갑한테 뭔가 받을 게 있습니까? 그럼 요약자하고 낙약자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 갑한테 보상받을 게 있으니까 병한테 의무를 진 거예요. 그럼 이 계약에서 갑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기당했다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겠죠. 그럼 병은 받을 걸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안 미치게 됩니까? 미친다니까. 오. 자, 요약자하고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고, 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30년 전에 보험 들어놓고 사이가 나빠질 수 있죠. 그렇다고 30년 전에 계약이 영향을 미치나요? 보험계약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보험 수익자를 바꾸는 건 둘째 이야기고 계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요약자하고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고, 대가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지금은 방금 들었으니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누군지 알아듣죠? 집에 가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앞글자 따놓으면 이렇게 편해.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 머릿속에 딱 그려놓으면 삼각형 눕히면 되잖아요. 세 사람 관계라고 했으니. 이렇게 해서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 보상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대가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가장 기본 틀. 자, 이렇게. 자,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누가 계약했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죠. 그럼 이 둘이가 계약의 당사자라면 계약의 당사자만이 가지는 권리는, 당사자한테만 주는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줄 거다 안 줄 거다? 그 사람들한테만 인정하는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줄 리가 없죠. 그럼 보죠. 계약을 한 게 갑과 을이죠. 그럼 계약을 깨는 것도 갑과 을이 깨야 돼. 갑과 을이 보험 들었는데 병이 깰 수 없습니다. 그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권리는 병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갑이 을한테 돈을 주기로 하고, 갑이 을한테 대금을 주기로 하고 을이 병한테 소 가져다 주기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돈을 줬는데 소를 안 갖다 주면 계약을 깰 수 있다 없다? 한 사람은 돈하고 소하고 바꾸기로 했는데 돈 받아 먹고 소 안 주면 이 계약 깰 수 있다 없다?
계약을 깨는 자는 병이 깨야 된다, 갑이 깨야 된다? 갑이 깨야 됩니다. 병은 챙겨 먹는 자지 계약을 깨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수익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죠. 해제는 갑이 해야 돼, 갑이. 그래서 취소를 하든 해제를 하든 항상 당사자한테만 생긴다고. 자, 그런데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면 수익자가 아무리 받겠다고 이야기해도 수익의사 표시를 해도 수익자가 이 계약 깨지 마라고 그렇게 반대를 해도 어른 갑한테서 결국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난 이 계약 깨야 되겠다 할 수 있을까요? 또 갑도 아무리 병이 반대하는데도 결국 어린이한테 안 갖다 준단다. 나 할 수 없이 갑과의 을과의 계약은 깨야 되겠다. 갑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수익자가 깨지 마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당사자인 요약자나 낙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갑과 을은 할 수 있죠. 받을 거 못 받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해제할 수 없어도 갑과 을은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유지됩니까? 계약은 소멸합니까?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조문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이 문서에 조문이 없어요. 지금 변경 소멸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위에서는 소멸할 수 있나요? 밑에서는 소멸케 하지 못합니까? 모순이다, 아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위에서는 소멸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밑에서는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다릅니다. 자, 해제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 거죠. 줄 걸 안 갖다 줘야 하는 게 해제라고. 그럼 줄 걸 갖다 주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소를 안 갖다 주면 해제하고 돈을 안 갖다 주면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를 가져다 주고 돈을 가져다 주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받을 거 다 받아 놓고도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자, 해제는 받을 걸 못 받았으니까 하는 거죠. 받을 걸 받은 다음에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수익여사표시를 한 후에 계약의 내용을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소멸케 하지 못한다고. 이거는 함부로 한 겁니까? 사유가 있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라는 거지. 이 두 가지 조문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해제는 병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해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함부로 소멸케 해서는 안 된다죠. 저 남편이 꽃 배달하고 장미꽃 계약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받아갑니까? 남편이 장미꽃 백송이 계약할 수 있죠. 누가 받아갑니까? 그러니까 병이 누구냐고. 에? 애인. 애인이 받아가겠지 무슨 와이프가 받아가. 와이프한테 올 수도 있나요? 이모티콘하고 같이 찍혀서 잘못 간 거죠. 저쪽 분은 잘못 간 거지 뭐. 특히 경상도는 무뚝뚝하기로 소문나 있죠. 경상도가 가장 무뚝뚝하죠, 사실은. 근데 경상도 출신의 남자가 장미꽃을 보냈다, 이모티콘 찍었다, 사고 친 겁니다. 잘못 갔든지 사고 쳤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자, 남편이 와이프한테 보낼 수도 있죠. 싸움했겠지. 어째 대판하고 나서 이제 화해 의사 표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남편이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화 풀어라, 장미꽃 보냈다, 계란 한 판도 같이 간다. 요즘 비싸긴 한데. 계란 한 판이 왜 필요합니까? 눈 비벼야 되잖아. 눈 한 판 정도 있어야 돼. 어제 싸움했다며.
싸움 말로만 하나요? 경상도는 말로만 하면 이상합니다. 말로는 싸움도 안 해. 그래서 치고받아야 싸움이지. 자, 남편이 와이프한테 화풀어라 장미꽃 보냈다고 전화하면 와이프는 집에 있을까요? 집에 없어요. 20대 와이프는 애인 만나러 가고 없어. 30대 와이프는 친정 가고 없어. 40대부터 집에 있다고. 갈 데가 없어. 40대 넘어가고 나면은 싸움하고 친정 가면 좋아할 부모도 없어. 집에 있죠? 혼자 있을까요? 동네 아줌마 모여 있을까요? 동네 아줌마 모아서 남편 욕한다고 정신없이 수다 떨고 있는데 장미꽃 보낸다는 전화가 오죠. 그리고 옆에 아줌마들이 상대 비교하면 집에 갈 차례죠. 이제 집에 가야 되겠죠. 화나잖아요. 자기 남편 안 보내는데. 장미꽃 보고 가라고 앉혀놓을 수 있죠. 장미꽃 보고 가라고 동네 아줌마 다 모여 있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뭐 하고 있냐면 전화 걸어놓고 무슨 장미가 이렇게 비쌌냐? 백송이가 얼마 이게? 옆에 꽃은 얼마인가요? 그거는 백송이 사면 장미꽃 5송이 값으로 줄게요. 바꿉시다. 꽃밭 갔다. 그래서 국화가 배달 갔다. 국화는 어디 가는 꽃일까요? 국화 장례식장 가죠? 갑 오늘 집에 들어가면 초상 칩니다.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동네 아줌마 다 모아놨는데 지금. 자, 그럼 수익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바뀌었다고 했죠? 함부로 장미를 국화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소멸케 하지 못한다죠? 그런데 하도 안 와서 아니 남편이 장미꽃 보냈다는데 왜 아직도 안 갖다 주나요? 물으니까 어리 당신 남편이 결국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내가 이 계약을 깼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나요? 그게 해제는 할 수 있잖아요. 해제는 병이 뭐라고 하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내용을 바꾸면 안 되죠. 또 장미꽃 보냈다는데 줍니까 안 줍니까 물으니까 갑니다. 당신 남편이 입금만 하면. 당신 남편이 입금만 하면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낙약자는 요약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 수익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게 시험이라고 법이고. 각 구할 사이에 동시행이 있었죠. 그 동시행을 병한테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계약이니까.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3면 구조로 이루어진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고 당사자한테 주는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수익자는 해지할 수 없다. 갑과을에서 사고 터져도. 단 수익자가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요약자와 낙약자는 사유만 있으면 해지할 수 있나요? 수익자의 사유가 없는데도 병을 해치기 위한 그런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케 하지는 못하죠. 수익자가 뭘 달라고 했을 때 을은 갑한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병한테 똑같이 주장할 수 있나요? 지금 시험 치는 80%는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서 받아서 20% 뭐 판례 몇 개 공부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렇게 한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배운 게 시험에 80%를 배운 거란 말이죠. 한 10개쯤 했거든요. 지금 하나 더 할까요? 수익자는 특정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수익자는 특정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 들 수 있나요?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을 들 수 있죠. 태아는 살아서 태어날지 불확실합니까? 8살에 학교 갈지 불확실합니까? 그래도 교육보험 들 수 있다 없다. 그럼 수익자는 특정 현존할 필요가 없다. 됩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보험금 받겠다는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태아 생각해보라고. 태아를 가르쳐줬으니까. 태아가 받겠다고 해야 이 계약이 성립합니까? 태아가 받겠다고 안 해도 성립합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태아가 와서 지장 찍을까요? 나왔어. 생명보험 생각하면 아들이 보험금 수령하겠다고 말을 해야만 30년 전에 보험계약이 된 건지 그 말과 관계없이 계약은 성립한 건지. 성립했죠. 다만 지가 보험금 받겠다고 해야 보험금 받는 거지.
보험금 받겠다 안 받겠다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아버지하고 30년 전에 된 거죠. 그럼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그런 게 시험이에요. 시험 2번 3번 나왔던. 그 다음 그럼 이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갑에게 한다 을에게 한다. 그 보험을 알려준 이유는 보험 가지고 또 올리면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험금 수령은 보험회사에 가서 받겠다고 한다. 아버지 무덤에 간다. 그럼 갑이다 을이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약자에게 한다. 나약자에게 한다. 이런 게 시험 2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답.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약자에게 해야 된다. 틀렸죠? 그렇게 시험에 한 번.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나약자에게 된다. 맞죠? 그렇게 옳은 거 찾아라 할 때 한 번. 이렇게.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이제 계약법에 가장 그 해제하고 담보 책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것은 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던 것하고 다음 주에 강의하는 주임법, 상임법 가장 현실적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가장 실무죠. 그거 하고 거기서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60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시쯤에 마치고 이거 시험을 칠 테니까 OX 치야 됩니다. 답안지 내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 답안지까지 내면 안 되죠. 몇 개 맞추는 거 광고할 일이 있냐. 다만 시험은 치라는 거예요. 참 열심히 쳐봐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수고했습니다.